자,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4단계 정답을 한번 가볼게요. 4단계 정답. 가보시면 지금 BMX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메뉴바까지 만들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HTML 보시면요. 자, A 태그가 다거든요. A 태그. 그 다음 이 A 태그한테 뭐 너비 주고 정렬시키고, 그러니까 얘를 레이아웃의 도구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렬에 도구로 썼다는 거예요. 근데 A는요, 정말 단순히 텍스트를 감싸는 역할만 줘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A한테 어떤 역할을 맡기면 안 돼요. 자, 다시 한번 이걸 만들어 볼게요. 저는 이거를 천천히 바꿀 겁니다. 천천히. 요거는 참고로 되게 잘한 거기 때문에 딱히 바꾸진 않겠습니다. 그 다음 요거 있고요. 이제 저는 이 밑에다가 nev라고 걸고 이 안에 섹션 플러스 div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곱하기 3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돼요. 이런 식으로. 그쵸? 섹션 하나랑 div 3개 이렇게 됩니다. 근데 나는 이거를 전부 다 3개씩 쓰고 싶다 하시면 여러분이 이거를 감싸시면 되거든요. 어떻게 감싸냐면 이렇게 감싸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섹션 div, 섹션 div, 섹션 div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이게 왠지는 아시죠? 소가로가 있는 게 먼저 계산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네가 묶음으로 해가지고 3개씩 만들어지는 거예요. 3개씩. 자, 근데 우린 div를 넣을 게 아니라 요렇게 할 겁니다. 그 다음 저는 요거를 넣을 거예요. 요거. 이 짝대기. 그럼 어떻게 되냐? 요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근데 뭘 하려고 하는지 대충 감이 오시죠? 요거. 근데 이게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그러면 요거를 7개 하면 마지막에 하나 붙겠죠? 그 다음 앞에도 하나 있어야 되니까 요거까지 완벽하게 나는 젠 코딩으로 마무리하고 싶다 하시면 앞에 요거를 하나 더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플러스 하면 끝났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아직 안 끝났어요. 이제 뭘 할 거냐면 섹션 밑에 저는 A 태그를 넣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어렵습니다. 잘 보세요. 원래 이 짝대기 있죠? 얘가 섹션의 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꺽쇠가 들어가면은 아예 자식으로 들어가겠죠? 그쵸? 그리고 나서 우리의 의도랑 맞지 않게 나와버립니다. 여기 아니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저는 이걸 또 어떻게 할 거냐면 우선 A 먼저 마무리를 해볼게요. href 샵 하고 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메뉴 아이템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거를 한 번 더 묶을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참고로 이거는 여러분 이해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도 만들 수 있다 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지, 나중에 영상 잠깐 멈춰놓고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거. 자, 아무튼 꼭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그냥 하나씩 만들어도 돼요. 자, 됐습니다. 이제 HTML 구조는 완성했으니까 CSS 마저 들어가 볼게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했는지를 아셔야 돼요. 왜? 아까는 그냥 A 태그였었죠? 이렇게만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게 과하다고 했어요. A한테 뭘 요구하는 게.
그래서 저는 이 A한테 있었던 그런 짐들을 섹션한테 나눠줄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A 태그들을 다 똑같이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랑? div에 감싼 거랑 그냥 일반 텍스트랑 똑같이 만들게 하려면 우선 컬러를 블랙으로 하고 다음 텍스트 데코레이션을 none으로 해야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러분 봤을 때 div 밑에 bmx 적어볼게요. 얘랑 차이 있나요? 차이 없죠? 그러니까 딱 이 글자만 보고서 어떤 게 A고 어떤 게 div인지 모릅니다. 자, 근데 우리는 디자인을 조금 더 정교하게 하기 위해서 A를 그냥 일반 태그에 넣은 것처럼 디자인은 없애야 돼요. 그러니까 A를 그냥 일반 텍스트처럼 평범하게 바꿔야 됩니다. 그거를 A의 normalize라고 해요. normalize. 지금은 가볍게만 알아두세요. 아무튼 이걸 normalize라고 하고 그 다음 div 밑에 있는 A한테 저는 폰트 사이즈를 3rem으로 할 거고요. 여기 이 div는 지워줄게요. 그리고 폰트 웨이트는 볼드로 할 겁니다. 그리고 이건 배웠으니까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우리 정답 25번 보면은 조금 글자가 붙어있죠? 우린 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절할 수 있는 게 레터 스페이싱이었죠? 마이너스 1픽셀? 10픽셀? 한 5픽셀? 8픽셀? 뭐 요정도? 7픽셀? 요정도로 할게요. 요정도. 이런 식으로. 그 다음 텍스트 얼라인 센터. 그러니까 얘를 정렬하시려고 이렇게 A한테 쓰는 분이 이제 없어야 됩니다. 당연히 안 되죠. 왜냐? 백그라운드 컬러 레드 칠해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이거는 여러분이 나중에 작업하실 때도 무조건 이거 쓰고 하세요. 좋습니다. 그게. 자, 안 되는 이유는 뭐다? 얘가 여기부터 여기까지밖에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가운데로 보내려면은 A가 아니라 이 부모한테 줘야죠. 부모한테. 얼라인 센터를 가운데 얘한테 줘야죠. 얘가 아니라. 이해되시죠? 자, 이런 식으로. 잘 모르겠다 하면은 그냥 무조건 백그라운드 칠해 보는 거예요. 이거.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 내부 밑에 섹션 있죠? 내부 밑에 섹션한테 얘도 얘 너비가 어디까지 된지 모르겠다 하면은 그냥 칠해 보는 거예요. 우선. 그래야지 우리 눈에 딱 직관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자, 근데 보니까 얘가 우리의 의도대로 옆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한 줄에 하나씩 나옵니다. 그렇다는 건 이 섹션의 디스플레이가 기본적으로 블럭이라는 뜻이니까 디스플레이를 저는 인라인 블럭으로 바꿔줄게요. 그럼 한 줄에 하나씩 나오긴 합니다. 그 다음 자리가 너무 좁으니까 위드를 150픽셀? 150픽셀? 130픽셀? 까지만 해도 될 것 같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저는 내부한테 폰트 웨이트 볼드를 줄 겁니다. 왜냐? 내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글자들이 다 볼드가 됐으면 좋겠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내부한테 폰트 웨이트 볼드를 거니까 전체적으로 글자가 다 두꺼워졌죠. 그쵸? 다 두꺼워졌습니다. 원하는 대로 됐어요. 근데 이게 지금 굉장히 이상한 일이 발생한 겁니다. 이 눈치채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분명 내부한테 줬어요. 내부한테. 이 말은 즉슨 내부가 가지고 있는 이런 글자들한테 텍스트 웨이트
폰트 웨이트, 볼드를 준 거지 이 섹션 안에 있는 A한테 준 게 아닙니다. 그쵸? 근데 보니까 메뉴 아이템이라는 A가 가지고 있는 글자도 두꺼워졌어요. 저는 분명 내부한테 줬는데요. 그쵸? 그럼 내부가 가지고 있는 텍스트인 요 짝대기만 바뀌어야 되는데 안까지도 다 바뀌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거? 자, 지금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섹션이 내부를 따라했고 A가 섹션을 따라했다. 그러니까 일부 특성은요 부모를 따라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냥 지금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딱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넘어가세요. 얘가 얘를 따라하고 얘가 얘를 따라했다. 딱 그 정도만요. 그 다음 얘한테 텍스트 얼라인 센터를 해도 지금 모든 아이들이 다 정렬이 된 이유가 부모를 따라했기 때문이에요. 얘가 얘 따라하고 얘가 얘 따라하고 분명 내부한테만 줬는데도 다 전파가 돼서 그런 겁니다. 이거는 나중에 막을 수가 있어요. 아무튼 그 다음 자 밑에 있는 A한테 백그라운드를 옮겨볼게요. 참고로 여러분 Alt 누르고요 방향키를 위로 왔다 갔다 하면은 이 코드 한 줄을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Shift를 누르고 자 Alt 떼고 Shift 누른 상태에서 선택을 해요. 방향키로. 그 다음 Alt 누르고 방향키 왔다 갔다 하면은 여러 줄도 가능해요. 단축키입니다. 단축키. 이거 손에 익히시면 좋아요. 자 아무튼 이거 그대로 백그라운드 컬러를 옮겨보고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결국 우리가 눌러야 되는 게 A죠. 왜냐? A가 버튼이니까. 이해되시나요? 근데 여기서 누가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사용자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보니까 버튼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여기를 눌러도 아무튼 얘가 선택이 돼야겠죠. 근데 우리 거 잘 보세요. 우리 거. 자, 얘가 가지고 있는 게 지금 여기서부터 이 파란색 공간인데 올렸을 때 A로 넘어가나요? 클릭이 되나요? 안 되죠. 그쵸? 그러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분명 여기도 아이템, 메뉴 아이템인 줄 알고 눌렀는데 클릭이 안 되는 거예요. 딱 글자 한테만 올렸을 때 커서가 바뀝니다. 근데 왜 이런 여백이 생겼을까요? 자, 그러면 이 여백은요,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이렇게 볼게요.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자, 여러분 지금 섹션인가요? 섹션이죠. 섹션의 너비가 자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인 거고 A의 너비가 여기서부터 여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결국 눌러야 되는 건 A예요. A.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사용자가 봤을 때는 버튼이 여기서부터 여기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섹션 부분인 줄 알아요. 근데 실제로 올려보니까 마우스가 여기서밖에 발동이 안 돼요. 그럼 그랬을 때 이 파란색 여백은 과연 필요한가? 입니다. 필요할까요? 얘는요, 이 파란색 부분은요, 사용자의 오해를 낳는 그런 불필요한 여백입니다. 그러니까 사용자는 여기까지가 버튼인 줄 알고 눌렀는데 안 된 거잖아요. 지금 상황이 이래요. 이해되신가요? 그러니까 A 자체는 작은데 자기 부모는 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모의 크기를 줄인다. 자, 위드가 지금 130이죠? 줄여볼게요. 100, 105,
102 조금 남았어요. 101 100을 했을 때 안 됐으니까 이 정도겠죠? 이거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애초에 여기까지만 누를 수 있게 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럼 뭐다? 너무 답답하잖아요. 여백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101, 뭐 100 이렇게 한 게 아니라 130까지 키운 거였잖아요. 근데 또 키우니까 빈 공간이 생겨버리네요. 그러면 우선 첫 번째, 부모가 줄어드는 방법은 별로 안 좋다는 걸 알았으니까 부모 말고 자식을 크게 하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한다? 그냥 A한테도 130을 줘버리는 거예요. 근데 된다 안 된다? 왜 안 늘어나죠? A는 디스플레이가 뭐니까? 뭐니까? 뭘까요? 블럭이요. A의 기본적인 디스플레이가 블럭인가요? 인라인. 그쵸. 인라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위드 값 줘도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래서 뭐다? 인라인 블럭이나 블럭으로 바꿔줘야 돼요. 이렇게 둘 중 하나로는 바꿔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딱 맞아요. 딱 맞아요. 변하는 건 없습니다. 그냥 이게 먹는 거 외에는 인라인 블럭이랑 인라인은 딱 그 차이예요. 이게 먹냐 안 먹냐. 근데 여러분, 그럼 뭔가 해결된 것 같지 않나요? 이렇게 하면 될까요? 이게 가장 최선의 방법일까요, 과연? 자, 우리는 이게 가장 최선의 방법인 것 같아서 이제 사용자가 만들어달라 해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이거 130 픽셀은 너무 적은 것 같은데 한 150 픽셀로 늘려주실 수 있나요? 라고 해서 늘렸어요. 그럼 어디도 늘려야 되죠? 또 빈 공간 생기니까 A한테도 150으로 늘려야겠죠. 근데 또 사용자가 이거 보더니 150은 너무 큰 것 같아요. 다시 한 140 정도로 조정해주세요 라고 해서 우리가 또 140 바꿨어요. 근데 이게 한두 번이겠냐고요. 바꾸는 게.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게 사람 마음인데 또 다시 130으로 해달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언젠가는요 얘도 바꾸고 얘도 바꾸고 얘도 바꾸고 얘도 바꾸고 하다가 하나는 분명 빼먹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 또 다시 빈 공간이 생겨버린다. 그쵸? 만약에 이게 최선의 방법이라 선택해서 이렇게 보내면은 얘를 늘렸을 때 잊지 않고 얘까지 다 맞춰줘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 귀찮지 않나요? 언젠가는 하나를 늘렸는데 하나를 안 늘려서 고객한테 그거 보내면 난리 납니다. 이거 안 맞잖아요 하면서요. 이렇게 보내면 난리 나는 거예요. 이거 뭐죠? 이러면서.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현명해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가장 베스트는 그겁니다. 부모가 늘어나면은 알아서 자식도 부모에 맞게 똑같이 늘어나면은 그게 가장 베스트겠죠. 근데 그게 가능할까요? 자, 여러분, 가능합니다. 인라인 블럭은 너비를 어떻게 시킨 거죠? 최세화인가요? 최대화인가요? 그쵸? 글자가 가지고 있는 만큼, 글자의 길이만큼 최소화가 됩니다. 근데 최대화 되는 거 하나 있지 않았나요? 그쵸? 블럭입니다. 블럭. 얘는 최대화가 되잖아요. 어디만큼? 부모가 준 만큼. 그래서 우리가 바디한테, 아니 여기 이 DIV한테 뭐 안녕하세요 하면은, 자 여기 이 부분이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쭉 늘어나는 이유가, 자 DIV의 부목격은 바디입니다. 바디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화면을 다 써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여기 안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이 블록으로 하면은 부모가 나에게 준 공간을 최대한으로 활용합니다. 맞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사용자한테 보냈을 때 지금 보니까 너비가 너무 넓어요. 조금만 줄여주세요. 하면은 130. 이것만 줄여주면 돼요. 왜냐? 알아서 줄여줄 테니까. 그 다음 다시 좀 더 늘려주세요 하면은 그냥 여기만 고치면 끝납니다. 그럼 자식은 그거에 맞게 알아서 늘려놨다, 또 줄어들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이제 백그라운드 뺄게요. 끝났죠? 이제 마지막으로 뭐만 하면 된다? 자, A한테 컬러를 레드죠? 레드로 하면은 끝난다. 근데 가끔가다 이렇게 되는 게 있거든요. 죄송해요. 오버죠?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우스 올렸을 때만 색깔이 바뀌게끔. 그럼 이제 뭐다? 여기에 마우스를 올려도 같은 버튼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제 백그라운드 칠해봐서 알죠? 그래서 이런 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이 호버를요, 자 다시 돌아가서 컬러 레드 적을게요. 자, 여러분 지금 섹션이랑 A랑 너비 똑같은 거 아시죠? 그쵸? A가 섹션 너비 따라가잖아요. 똑같습니다. 빼도 바뀌는 게 없죠? 똑같아요. 그러면은 이 호버를 여기에다 줘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이렇게. 왜냐? 지금 섹션이랑 A랑은 완전히 똑같은 크기에 있으니까 그거의 자식인 A의 색깔이 변한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섹션을 호버했을 때 밑에 자식인 A의 색깔을 변하게 하겠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다음 이렇게 하면은 섹션 밑에 있는 자식은 A를 호버했을 때 색깔이 변한다. 근데 지금 둘 다 완전히 똑같으니까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제 5단계, 요게 이제 최종입니다. 최종. 이제 글자가 조금 바뀌었지. 똑같죠? 이렇게 하는 게 가장 베스트다 라는 거죠.